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68세 꽃집 할머니 정혜순과 58세 도서관 사서 윤석호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이해까지 담은 연작을 만나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수는 68세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그녀는 동네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꽃집 해순이네를 홀로 운영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사귀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꽃집 안은 늘 향긋한 향기로 가득했지만 해순의 마음만은 어쩐지 허전했다. 어서 오세요. 해순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선 남자가 보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58세쯤 되어 보였다. 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는 얼굴에 지혜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석호라고 합니다.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네이션과 장미를 골라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석호는 꽃집 안을 둘러보며 진열된 화분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꽃들이 모두 생기가 넘쳐 보여요. 고맙습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거든요. 해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석호는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가 떠난 후 해순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석호가 다시 꽃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꽃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난번 꽃다발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지나가다가 문득 들르고 싶어서요. 석호가 웃으며 말했다. 도서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 근처를 산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발걸음이 향하더라고요. 해수는 석호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다. 두 사람은 꽃집 안 작은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석호는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해수는 꽃집을 운영하며 겪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다. 꽃말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어요. 석호가 물었다. 조금은요. 오랫동안 꽃과 함께 살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꽃 말고 책 선물은 어떠세요? 석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해순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마치 20대 소녀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저는 이미 늙은 사람인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석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해수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석호가 해순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서 작은 클래식 음악회가 열려요. 지역 문화센터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는데 석호가 잠깐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해수는 순간 당황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전 그런 곳에 잘 안 가봐서 괜찮아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혼자 가기엔 조금 외로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석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혜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오후 혜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니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도 들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석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어 평소보다 더욱 신사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음악회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50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앉아 실내악 연주를 들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만들어내는 선율에 혜수는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연주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 앉았다. 가을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이었다. 어떠셨어요? 석호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음악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석호는 5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고, 혜순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가끔 누군가와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껴요. 혜순이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날 밤 혜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잠들었다. 석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혜수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꽃집에서 차를 마시며 혜순이 입을 열었다. 석호 씨, 제게도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2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전 48세였는데 혜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잠깐이지만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났었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그분은 제보다 2살 위셨는데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우연히 꽃집에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이 아프기 전이었는데 혜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크게 반대하셨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석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김진우라는 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석호의 눈이 커졌다. 혹시 인천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신가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우 형과 저는 오랜 친구였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혜순 씨였군요. 혜순은 눈이 커져서 석호를 바라보았다. 형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혜순이네 꽃집에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나요? 네. 진우 형은 혜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끝까지 마음에 담고 계셨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석호와 혜순의 관계가 깊어지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꽃집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혜순아, 요즘 남자분이 자주 오던데? 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 나이에 연애라니.
좀 그렇지 않니? 김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애들도 다 큰 나이에 뭘 하겠다고,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혜수는 점점 위축되었다. 석호와 만날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석호 씨, 우리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석호가 혜순의 손을 잡았다. 혜순 씨, 남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기회를 포기하시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68세든 58세든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석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남들이 아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석호의 말에 혜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혜순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들 정민수가 갑작스럽게 꽃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40세인 민수는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저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엄마가 어떤 남자분과 연애를 한다는 얘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혜수는 당황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68살이잖아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그때 석호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혜순 씨 아드님이신가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민수가 석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 윤석호라고 합니다. 석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 진심인 거예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가요? 석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정민수 씨, 저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거든요. 혜순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야, 그만해. 혜순이 아들을 말렸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했다. 엄마는 순진해요.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고요. 석호가 차분히 말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제가 당신 어머니께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여전히 딱딱했다. 혜수는 아들과 석호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수가 떠난 후 며칠 동안 혜수는 크게 상심했다. 아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워진 혜순을 위해 석호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오후 석호가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고 혜순에게도 연락이 갔다. 혜순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수는 석호의 병실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몰려왔다. 만약 석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틀날 아침 민수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밤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민수야. 혜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수는 병실 안에서 의식을 회복한 석호를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석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혜순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석호가 미약한 목소리로 혜순을 불렀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혜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아버지를 간병할 때와 같은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석호가 민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민수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빨리 나으세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가 석호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석호가 퇴원한 후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세 사람은 꽃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무슨 일이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이 사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혜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석호 아저씨를 믿어보려고요. 민수야. 혜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석호도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약속드릴게요. 그때 석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다. 혜순이 좋아하는 카네이션과 장미로 만든 소담한 꽃다발이었다. 혜순 씨. 석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였다. 앞으로 남은 날들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혜순은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아요. 혜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수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엄마, 정말 좋네요. 이제 혼자가 아니시겠네요. 세 사람은 가을 햇살 아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꽃집 앞 벤치에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다. 석호와 혜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약속했다. 비록 인생의 가을이지만 서로가 있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